저기 뭐죠? 자, 야, 시간은 안 보고 핸드폰 거. 우리 어디까지 했냐면 3번까지 끝냈고 이제 4번 증발하고 마지막으로 증발하고 끓음이 끓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다시 말하지만 하고 싶은 말 있어? 다시 말하지만 확산이라는 건 입자가 에너지를 가지고 스스로 운동해서 퍼져나가는 거잖아. 근데 증발은 좀 달라요. 증발하면 뭐가 떠올라? 증발. 뭐가 이렇게 물 같은 게 수증기로 날아가는 게 오래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예전에 콜라를 많이 쓰는데 게임하고 오니까 콜라 양이 좀 줄어들었어? 없어졌어. 콜라 없어서 누가 먹은 거야? 누가 먹어야 돼? 4시간 정도. 4시간 정도? 4시간 안에 누가 먹은 거야? 아니, 4시간이야. 아니, 그거는 누가 먹은 거. 아니네. 없어질 순 없어. 없어질 순 없어. 아니, 4시간 만에 그냥 뭔가 콜라가 그냥 밑에까지 그냥 조금 남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색깔로 돼 진한 색깔만 갈색깔로 돼 있는 색깔이 좋아. 그럼 이제 시스템이 돌려보자. 집에 아니 안방에서 TV 보고 있다가 알겠어요. 자, 집중. 증발은 이게 증발된 현상인데 어항에 물을 받아놓고 있었는데 시간이 한 하루 이틀 지나면 어항에 물이 좀 줄어들어요. 그죠? 어항에 물이 좀 줄어듭니다. 우리 흔하게는 마당에다 물을 뿌려놓으면 마당에 물이 막 다 날아가는 것도 증발의 현상인데 중요한 건 증발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 우리 결론부터 말할게요. 증발은 확산하고 다르게 액체의 표면에서만 일어납니다. 체크. 증발에다가 액체의 표면에서만 증발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자, 일단 증발이 뭔지부터 얘기할게요. 증발은 액체가 기체로 날아가는 겁니다. 액체가 기체로 날아가는 거야. 어떻게? 샤랄랄라하게, 그죠? 하늘로 이럴까? 자, 쌤이 설명할 때는 조금 집중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액체가 기체로 날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시간? 열과 같은? 에너지. 뭐 하겠네요. 시간을 들여서 열과 같은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그죠?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자, 내가 물이야. 물은 어디서 에너지를 받을까? 저기, 어항 속에 있는 물이야. 물인데, 물고기한테? 물인데, 누구한테 에너지를 받아서 기체로 날아갈까? 누구한테? 그러니까 열을 누구한테 받냐고? 생명력 에너지를 받고. 그냥 수중에 떠있는 에너지. 수중에 떠있는 에너지가 안 돼요. 햇살? 그러니까 햇살? 처음에 그러니까 열이 어느 정도 열이 있는데 30%가 있다고 치면은 그게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따뜻한 곳에서 찬 곳으로 이동하니까 비슷하게 말한 것 같긴 하다. 자, 봐봐. 액체보다는 누가 에너지가 많냐면 기체가 에너지가 많죠. 저 어항에 있는 물이 기체랑 접하고 있는 게 어디예요? 기체 여기 있죠? 표면. 그쵸. 기체한테 에너지를 받는 거야. 그러려면 이 안쪽에 있는 물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니 없니? 아니요. 못 받아요. 왜? 여기 액체의 표면부터 에너지를 받을 줄 아냐? 그래서 줄 서는 건 비슷해요. 그래서 액체의 표면부터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액체 표면에 있는 입자들이 먼저 에너지를 땅땅땅땅 받아서 걔네들이 먼저 날아가는 거야. 그게 이 그림입니다. 액체 표면에 있던 물 분자들이 에너지를 받아서 날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걸 뭐라고 한다, 두 글자로? 증발입니다. 아이고 미안해. 그러니까 증발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요. 증발은 그래서 액체 표면에서만 먼저 일어나는 거고 액체 안쪽에서는 증발이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아니요. 없다는 걸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증발의 특징이야. 증발의 특징. 그게 왜 그러냐라고 물어본다면 기체로부터 에너지를 얘네들이 먼저 받기 때문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날아가는 거고요. 자, 그러면 증발하고 끓음의 차이점 먼저 설명할게요. 보세요. 이 그림입니다.
왼쪽 그림이야. 증발은 에너지를 누구한테 받아? 기체한테 에너지를 받으니까 이 표면에 있는 분자들이 먼저 날아가는 그림이야. 근데 끓음은 뭐야? 끓음. 우리가 물 밑에서 끓일 위로. 때, 그렇죠. 물 끓일 때 어떻게 해요? 아래에서부터 가열하잖아. 어. 아래에서 가열하면, 잘 봐. 아래에서 가열하면 아래에서만 에너지가 공급되는 게 아니야. 그쵸. 밑에서 가열하면 그 냄비 또는 그릇 전체가 뜨거워집니다. 그릇 전체가 뜨거워져서, 잘 들어. 그릇 전체가 뜨거워져서 물한테 모든 방향에서 물을 한꺼번에 가는 거야. 뭐 내부하고 그렇죠. 내부든 외부든 한꺼번에 에너지를 가하니까 이 액체의 모든 부분에서 기체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끓일 때 어디서부터 뽀글뽀글 끓어올라와요? 밑에서부터 막 뽀글뽀글 끓어올라오잖아. 아래에서 기체로 변한 것들이 올라오는 거야. 물론 위에 있는 것들도 기체로 날아가고 있을 거야. 그건 안 보일 뿐이지. 그지? 근데 밑에서 올라오는 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뽀글뽀글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중요한 건 끓음이란 액체의 모든 부분입니다. 체크. 표면과 내부 모두에서 일어나는 게 끓음입니다. 하지만 증발은 표면에서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에너지를 누구한테 어떻게 받냐가 가장 큰 포인트라는 거죠. 에너지를 어떻게 받느냐가 포인트입니다. 차이점 알겠죠? 이게 증발과 끓음의 차이점이 됩니다. 증발은 100도가 돼야 증발이 일어납니까? 아까 그 어항 속에 물이 100도야? 모든 아니죠. 체크. 증발은 모든 온도에서 증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온도에서. 심지어 냉장고 속에 넣어놓은 물도 증발이 일어나요. 네. 냉장고란 냉동실이 아니라 냉장고. 냉장고에서요 된다고. 냉장고 속에 한번 실험해봐. 냉장고 속에다가 그릇에다가 물 받아놓고 냉장고에 한 5일 정도 넣어놔봐요. 얼지 않아요? 냉장고. 냉장고. 냉동실 말고. 냉동실이면 얼어있어가지고. 얼어있으면 증발이 안 일어나지. 보시면. 하지만 냉장고 4도 정도 되고 4도 정도도 모든 온도일 거 아니야. 4도에서도 증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5일 정도 넣으면 물의 양이 약간 줄어들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도여도 어느 정도의 열은 그렇죠. 4도도 열이 있는 거. 4도라는 온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열이 아니라 우리는 춥다고 느끼지. 우리보다는 온도가 낮으니까, 열이 적으니까 우리 춥다고. 우리는 36.5도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되게 적으니까 춥다고 느껴지는 거야. 근데 모든 온도는 영하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영화는 얼지 물이. 근데 그것도 근데 온도잖아.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려면 그건 물이 아닌 다른 거로 실험을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물은 실험이 불가능하죠. 그 고체가 되나요? 그죠? 고체로 변하는 순간 더 이상 증발 실험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하지만 끓음은요, 체크. 워낙 끓는 점 이상의 온도가 되어야지만 끓음이 발생됩니다. 뭐라고? 기름도 워낙 기름도 얼어요. 기름도 얼어요. 얼어요. 다 어는 점이 매우 낮을 뿐이지 업니다. 액체는 다 얼어요? 액체는 다 얼죠, 당연히. 진짜요? 그러면 우리 모든 액체는 고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액체 자석은요? 네? 액체 작업은요? 자석. 액체 자석? 계속 얼죠? 뭐, 얼릴 수 있습니다. 액체 질소에 넣어봐, 얼걸? 액체 질소에 넣으라고요? 액체 질소에 넣으면 그러면 무조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고체로 변한 거잖아. 그러면 그 액체 괴물 액괴? 액괴도 얼어. 내가 해봤어. 걔도 얼어? 왜냐면 밖에 그 베란다가 엄청 있거든. 알겠어요. 거기 밖에 그냥 말할 수 있는 놓으니까 기회 나중에 줄게요. 얼어. 선생님이 알았대. 알겠어요. 자, 오늘 배울 거는 어느 정도 다 배워냈는데요. 으아! 증발의 예를 이제 한번, 이번에는 어, 우리 말하고 싶은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증발의 예는 지우가 읽어보자. 어디요? 증발의 여기 아. 5개. 젖은 빨래나 젖은 머리카락이 마른다. 손등에 나는 알코올이 사라진다. 바닷물을 증발시켜 소금을 얻는다. 가뭄에 눈바닥이 말라 갈라진다. 빵을 꺼내놓으면 수분이 증발하여 빵이 딱딱해진다. 자, 이런 것들. 수분이 증발하고, 빵도 수분이. 빵의 수분이 촉촉한 이유가 수분이 있기 때문이죠. 빵이 바닷물을 증발시키는 것도 그렇고,
쌤이 말할 때 말하잖아요. 젖은 빨래가 마르는 것도 다 증발에 의한 현상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온도에서 빨래가 마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빨래를 냉장고에 넣어놔도 마른다 안 마른다? 마른다. 왜? 증발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물론 느리게 일어나겠죠. 그 증발이 더 빨리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까? 어떨 때 증발이 따뜻하다. 체크. 첫 번째는 뭐다? 따뜻하다. 여기 나와있죠. 온도가 온도가 높을수록입니다. 첫 번째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이에요. 당연하죠. 온도가 높아야 증발이 잘 일어나겠죠. 왜? 에너지를 더 많이 공급할 테니까 온도가 높아야. 자, 두 번째, 습도는 낮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내가 물이야. 수증기로 날아가야 되는데 이미 저기 수증기가 겁나 많아. 어떻게 많아? 겁나 많아. 그러면 액체인 내가 수증기로 날아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야. 공간이 없으니까 못 날아갑니다. 즉 맑은 날 증발이 잘 일어나겠지. 하지만 비 오는 날은 증발이 일어나? 잘 안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습도가 낮아야 증발이 잘 일어나. 습도가 너무 높으면 증발이 안 일어나. 이 뜻이에요. 내가 집에 놔두고. 세 번째, 바람이 좀 잘 불어야 증발이 잘 일어납니다. 봐봐. 바람이 전혀 안 불어. 증발이 됐는데 증발된 수증기가 여기 머물러 있네? 그 밑에 있는 물이 또 증발할 수 있어 없어? 못해. 그런데 습도가 많이 있어. 똑같은 거야. 근데 바람이 부네? 훅 날아가 버렸어. 예. 다시 습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또 증발이 가능한 겁니다. 그게 바람과 습도와의 관계야. 바람이 잘 불면 습도가 계속 낮아져서 또 증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표면적이 넓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빨래를 빨래를 엄마가 넣을래. 되게 넓기 싫어. 빨래 줄에다 이렇게 넣어요. 잘 마르나요? 잘 안 마릅니다. 어떻게 넣어야 잘 말라? 쫙 펴서 탁 한번 털고 이렇게 널죠. 그 차이가 뭐냐면 이걸 표면적을 넓혀줘야 모든 면적에서 증발이 쫙 일어나서 금방 빨래가 마를 텐데 뭉탱이를 이렇게 툭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밖에서부터 천천히 그죠? 자, 안쪽은 막 이상한 냄새 나오죠? 이상한 꿉꿉한 냄새나 이런 이유가 뭉탱이를 넣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빨래를 넣을 때처럼 표면적을 좀 넓혀줘야 증발이 잘 일어나겠구나 라는 거고요. 이 모든 네 가지를 한꺼번에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이 뭐니 그러면? 온도.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과 같습니다. 빨래를 넣을 때 온도가 높은 날, 맑은 날, 그 다음에 습도가 낮은 날, 비 안 오는 날, 그 다음에 바람이 잘 부는 날, 그 다음에 표면적 빨래를 펴서 널어야 한다라는 것까지 이미지 만들면은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 써볼게요. 뭐와 같다?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과 같습니다.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과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같습니다. 두번 먹은 게 아닌데. 그리고 콜라 건조하잖아요, 겨울에는. 맞아. 건조한 날은 증발이 더 잘 일어나지. 맞아. 그러네. 바람 많이 불고 건조하잖아. 이제 원인을 알았어요. 누가 먹은 게 아니었어요. 누가 먹었어? 근데 겨울이었구나. 겨울인데 방 안에 오늘 따뜻했겠네. 콜라 콜라는 맛있죠. 맛있으면 또 자, 숙제를 좀 알려줄게요. 시간이 벌써 다 됐죠? 30분인데. 자, 숙제는 잘 들어. 우리 개념 다지기 문제. 원래는 시간 있으면 이거 풀고 가는데요. 개념 다지기 문제부터 쭉 넘기면 개념 한 걸음 더 17초까지. 오늘 거 되게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얘들아. 쉬우니까 여기까지 문제를 풀 건데, 자, 풀기만 하면 안 되고요. 풀고 답지를 참고해서 스스로 또는 부모님의 도움받아 채점합니다. 채점으로 끝나면 또 안 됩니다. 채점한 다음에 틀린 거를 고친다는 생각보다 틀린 거를 고민합니다. 고민해요. 이거 왜 틀렸지? 왜 틀렸지? 왜 이게 답이지? 이거 왜 답이 아니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푸는 건 시간이 얼마 안 걸리겠지만
고민하는 시간이 좀 걸려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공부하는 거고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내 실력이 증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잘 해올 거라 믿고 다음 주에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오늘 고생 많았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납시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예. 지우는 글씨 하나 안내해 줄게. 따라와. 잠깐 기다려 하셨으니까.